네, 이지 교과서 수학입니다. 오늘은 이제 5학년 1학기 이제 일단은 혼합 계산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볼까요? 섞여 있다는 거는 식 안에 덧셈과 뺄셈 모두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이제 20명이 탄 체험버스가 도착했대요. 아주 소규모네요. 네, 첫 번째 장소에서 7명이 내리고 그리고 11명이 탔어요. 자,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림은 이제 이렇게 타고 내렸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지 정확하게 이제 그림 안을 세워보세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버스에 20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첫째 1번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20명이 있었는데 몇 명이 내렸죠? 7명이 내렸어요. 타는 건 몇 명이 탔어요? 11명.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보통 내린다라고 하면은 버스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계란 5개가 있어요. 2개를 썼어요. 이럴 때 여러분은 더하기 빼기 중에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하면 좋습니까? 빼기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3개를 더 사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더하기로 표현이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이 내렸다는 거는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럼 덧셈일까요? 뺄셈일까요? 뺄셈이 되겠죠? 11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덧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몇 명이 있었냐? 20명 있었죠? 그 다음 빼기 7 다시 더하기 11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아래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20명에서 7명 빼고 그 다음에 11명 더해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식을 써보세요. 자, 그대로 이제 해봅시다. 원래 20명이었죠? 20을 가지고 옵니다. 빼고 빼기 몇 명? 7명. 그럼 더해요. 몇 명? 11명.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순서는 자, 어떻게 하느냐?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 순서는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식은 20 빼기 7이 첫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몇이 나오죠? 1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식은 2번 하는 겁니다. 13과 11 더하면 2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4.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을 맞추는 것보다 자,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뒤로 간다. 이게 중요한 순서가 될 거예요. 자, 자, 아래에 이제 한번 순서 하는 거 읽어보면 덧셈과 뺄셈이 있는 식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자, 1번으로 계산했죠. 31에서 12를 빼면 19가 나오죠. 그 다음 뒤에 더하기식이 있으니까 19 더하기 8은 27. 그래서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29는 어디서 왔느냐? 31 빼기 21에서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 얘는 뒤로 데리고 와서 이게 2번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있는 건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한다. 봅시다. 이제 기념품 가게에 왔어요. 이 친구가 3,500원짜리 열쇠고리 1개. 그러면 얼마예요? 가격. 열쇠고리 가격은 다 합쳐서 3,500원이겠죠? 500원짜리 없어 한 장. 그러면 가격은 500원이 되겠네요. 자, 얼마를 냈어요? 5,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돈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자, 이 거스름돈 문제를 낼 때 여러분 이런 거 볼 때는 보통 어떻게 하느냐? 보통 전체 낸 돈 있죠, 낸 돈. 자, 낸 돈을 제일 앞에 씁니다. 제일 앞에 쓰고. 보통 이 덧셈 뺄셈 혼합 계산에선 낸 돈을 제일 앞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빼기 또는 뭐
뒤에 더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선은 빼기로 하고 뭘 하느냐? 산 물건의 가격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이 여러 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할 때 첫 번째 거 빼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빼주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쭉쭉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명대로 여기 문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숫자를. 낸 돈 얼마입니까? 5,000원. 5,000원이요. 여기다 쓸게요. 5,000원 빼기 첫째 물건 가격 3,500원. 그 다음 두 번째 물건 가격 500원. 하면 3,500 빼기 5,000 빼기 3,500 하면 1,500. 1,500 빼기 500 하면 1,000원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교과서에서 문제 풀이 방법이 조금 달라요. 왜 그럴까 봅시다. 열쇠고리 한 개와 엽서 한 장을 살 때 내야 하는 돈이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보면 열쇠고리 가격 얼마야? 3,500원. 엽서 한 장 더하면 4,000원이죠. 그 다음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거스름 돈은 얼마인지 계산해야 돼요. 이거하고 같긴 같은데 뭐가 들어가냐, 여기서는 괄호가 들어가요. 요 조금 뒤에 왜 이렇게 먼저 1번처럼 설명했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5,000원에서 낸 돈 빼기 물건값이 됐죠. 물건값 둘 합쳐서 얼마였어요? 자, 괄호로 식을 만들어 볼게요. 3,500원 더하기 500원. 그러면 물건값 됐죠. 빼주면 1,000원 같아요. 그쵸? 그런데 왜 1번으로 설명을 했느냐. 처음에 이 괄호를 묶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방법대로 연습을 먼저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되는구나. 두 번째, 물건값을 먼저 다 합쳐놓고 전체에서 빼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괄호를 넣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1번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1번보다는 2번이 더 편하고 실수 안하고 잘 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는 2번으로 바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1번은 앞에서부터 계산을 했죠. 근데 2번을 봅시다. 괄호란 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 혼합계산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하는 규칙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괄호가 있다면 항상 괄호 안을 제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괄호 안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는 4,000원 됐죠. 그 다음에 5,000원에서 4,000원을 빼줘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000원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괄호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된다. 자, 밑을 볼까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자, 여기도 괄호가 이렇게 12 더하기 8에 괄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괄호가 없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31 빼기 12 더하기 8이 되기 때문에 먼저 계산한 건 앞에서부터 뒤라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가 됩니다. 자, 우선 이거대로 계산하면 1번 20이 됐고, 자, 여기 20 왔죠? 31은 두 번째 계산이니까 그대로 왔어요. 31 빼기 20은 11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괄호가 없이 계산을 해보면 31 빼기 12 하면 1번이 19가 돼요. 19와 8을 더하면 2번씩 하면 27이 되겠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 또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습니다. 괄호. 자, 이 두 식을 이제 비교하고 계산해 보자고 하는데 먼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죠? 뭐가 있고 없고, 여기는 괄호가 있고 여기는 괄호가 없어요. 그러면 계산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괄호가 없는 이 식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그럼 괄호가 있는 이 식은 어떻게 계산하죠?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식은 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괄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앞에서부터 뒤로 32 빼기 5는 27이 되겠죠. 그 다음 27 더하기 6 하면 33. 그래서 여기 답은 33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괄호가 있는 식 5 더하기 6은 11이 되겠죠. 자, 32에서 그러면 빼기 11을 하게 되고 21. 답은 21. 괄호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괄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괄호가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계산한다. 괄호가 있을 때는 괄호부터 계산한다. 이 두 개가 차이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이에요. 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도 뭐 덧셈, 뺄셈 섞여 있는 식하고 크게 다르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이제 뒤쪽에 나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한번 볼게요. 도자기 빗기 체험장에 몇 명이 있나요? 24명이 있어요. 4명씩 한 모둠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둠에 차력을 3덩이씩 주려면 필요한 차력이 몇 덩인지 알아봅시다. 자, 24명이 4명씩 한 모둠이면 몇 모둠이 나올까요?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몇 모둠이 나와요? 6모둠이 나오죠? 어떻게 계산을 하죠? 24명을 몇 명씩 나눠요? 4명씩 이렇게 나눠주겠죠.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24를 몇으로 나눈 거예요? 숫자 4, 4명씩이니까 그러니까 몫은 6. 그래서 6모둠이라는 게 나올 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각 6모둠이 있는데 6모둠, 한 모둠에 3덩이씩 준대요. 그럼 6모둠한테 차rak 3덩이씩 주는 거야. 3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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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몇 덩이가 필요하나? 그럼 다 해보면 되겠죠? 18덩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요거를 더하기를 많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요걸 간단히 하면은 6모둠에다가 모둠 수가 6개죠. 곱하기 몇 덩이씩? 3덩이씩. 그러니까 18덩이가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작정 답이 자, 열심히 수업 잘하는 친구도 그렇고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한 친구들도 이제 잘 하고 그러는데 일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계산하기 바쁜 친구가 있어요. 그냥 문제를 보면 24 4명 한 모두 곱하기 3 해서 6 곱하기 3 18 이렇게 계산에 먼저 계산이 빨리 답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문제를 읽고 왜 이런 식이 나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밑에 봅시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지? 우선 몇 모둠인지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식이 나왔죠. 필요한 차력이 몇 덩이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하면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지? 여기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뭘 구해야 돼? 이 친구가 몇 모둠인지 먼저 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죠. 그럼 모둠수 구하는 거. 24명을 몇 명씩 나눠요? 4명씩 나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모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둠별로 3덩이씩 주면 몇 개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6모둠에 한 모둠당 몇 개씩? 3개씩 주니까 18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이제 하나로 쭉 이어봅시다. 먼저 24명을 4명씩 나눴고요. 그 다음 곱하기 3개 했죠. 이 괄호는 지금은 좀 뺄게요. 지금 단계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곱셈, 나눗셈도 덧셈, 뺄셈처럼 이제 괄호가 없는 덧셈, 뺄셈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 들어가는 겁니다. 괄호가 없을 때예요. 괄호가 없을 때.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면 24 나누기 4는 6. 6 곱하기 3은 18. 그래서 18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밑에 식을 보면 50 나누기 5 곱하기 2라는 식이 있는데 괄호가 없죠? 괄호가 없을 때는 자,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예요. 자, 50 나누기 5 하면은 10이 되겠죠? 10 곱하기 2 하면 20이 나오죠. 자, 여기서 50 나누기 5, 10 한 개 여기로 오고 곱하기 2는 여기로 온 거예요. 자, 왜 이게 나왔는지 이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면요.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가마란 거는 도자기 구울 때 쓰는 거죠. 이제 요즘은 가마를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마도 많고 이랬었어요. 생긴 건 뭐 다양하죠. 보통 이렇게 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에는 장작 지피고 불을 하는데 요즘은 전기가마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마도 쓰이고 많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씩 3줄이죠. 그럼 다 합쳐서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12개입니다. 12개. 그러니까 한 번에 몇 개씩 넣을 수 있다? 12개씩 넣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쪽에 보면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한 번에 굽고 싶대요.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자, 한 가마에는 12개밖에 못 구워요. 한 번에. 그럼 24개를 구우려면 가마가 몇 개 필요하느냐? 한 개 더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2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로 식을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문제만 잘 이해하면. 그런데 이제 식을 그래도 우리가 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자,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4 곱하기 3은 12. 자,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여기 4 곱하기 13이겠죠? 4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묶어주라는 거예요. 한 가마에 몇 개씩 쓰이느냐 이거를 묶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4개를 한 번에 구워야 되니까 24 나누기 4 곱하기 3 얘가 전체 필요한 개수 한 가마에 한 번에 구울 수 있는 개수. 그래서 괄호를 묶어주는 거예요. 아까 덧셈 뺄셈 그 혼합식에서는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괄호부터 풀라고 했죠. 곱셈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식이든 거의 동일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괄호 안에 식부터 풀어야 돼요. 괄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순서를 정하는 건데 우선 괄호가 있다 하면 괄호부터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괄호를 먼저 풀면 4, 3, 12가 되겠죠. 식을 그러면 24 나누기 12는 2. 그래서 가마는 2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동일하죠. 자, 봅시다. 5 곱하기 2 뭐가 씌어져 있어요? 괄호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풀어라? 괄호부터 풀어라. 괄호부터 풀면 5, 2, 10 됐죠. 앞에서부터 이제 뒤로 풀면 50 나누기 10은 5.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혼합 계산에 뭐부터 푼다?
괄호부터 푼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또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앞에서 봐서 그런지 금방 눈에 들어오죠? 뭐가 있고 없고입니까? 괄호가 있고 없고입니다. 여긴 괄호가 있고 괄호가 없고. 아까 덧셈 뺄셈 혼합 계산에서 괄호가 없을 때 어떻게 풀었죠? 앞에서 뒤로 차례대로 풀었죠.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가 없을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풉니다.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풀었나요? 괄호부터 푼다 그랬죠.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괄호부터 푸는 거예요. 계산해 봅시다. 앞에서부터 뒤로 45 나누기 5 하면 9죠. 그 다음에 곱하기 3, 27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안부터 풀라 그랬어요. 괄호를 먼저 계산하면 5, 3, 15가 돼요. 그러면 45 나누기 15 하면 3이 되죠. 자,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이렇게 섞여 있는 식에서는 먼저 괄호 있고 없고를 찾아보세요. 괄호가 없다면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계산합니다. 괄호가 있다면 괄호부터 계산합니다. 이게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학 익힘책 풀어보면서 이제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수업을 듣고 알겠으면은 이제 다음 수업 준비하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연산 문제집을 하나 해서 연산을 풀어보면 좋아요. 이 자연수의 혼합 계산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실수도 생기고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는지 확인하고 그걸 고치고 오답 노트하고 다시 풀어보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 연산 파트는 연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